안녕하세요. 톡 제주 메디톡 의사 언니 윤지의 약사 동생 강사령입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에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 탈모 약에 대해서 급여 적용, 보험으로 적용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주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20대에서 30대 탈모 환자들에게 이제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탈모인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왜 우리는 왜 안 되냐. 맞아요. 네, 이것도 서운해하시기도 조금 하고. 네. 실제로 우리가 탈모약 같은 경우에 처방받는 약에 대해서 이제 비급여 적용이긴 한데 현재 미녹시딜 5mg이라고 하는 약과 피나스테라이드 1mg이 보편적으로 모든 탈모인들에게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약 두 가지죠. 네, 그렇게 해서 처방이 나오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적게는 한 달분에 뭐 한 3, 4만 원, 많게는 10만 원 넘게 이렇게 해서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라서요. 이게 모이면 1년치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나온 이유는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 때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이 한번 정책을 짜봐라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20, 30대로 국한돼서 얘기 나오는 거는 그 탈모라는 질환 자체가 미용을 벗어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이제 사회성에 있어서 자신감을 결여시킨다. 그러니까 질환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부분의 취지긴 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탈모약을 처방하면서 보면은 추세가 이제 예전에는 어르신들 뭐 아니면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 많았다면은 최근에는 젊은 남성분들 비중이 굉장히 맞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나 미디어 통해서도 이거를 꾸준히 먹어서 나는 탈모를 관리한다 이런 거를 홍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유전성이니까 나는 포기하고 있다가 약을 먹어서 이게 내가 잘 유지해줘야겠다는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급여라 하더라도 처방 받아가지고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젊은 남성층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0, 30대 이렇게 국한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질환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탈모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자신감이 조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생활의 외모가. 질이 좀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그 모자를 항상 이렇게 쓰고 다니시고 근데 뭐 면접을 보거나 그럴 때는 또 모자를 쓸 수 없으니 그 부분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 의견을 또 들어보면 우리가 희귀 난치 질환이나 현재 이제 약값이 굉장히 비싼 약들 중에서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질환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쓸 재정도 현재는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탈모 환자들한테까지 이 재정을 다 전달하게 되면은 그 재정 고갈은 어디서 채울 거냐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논란이 돼서 사실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 상에서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7월부터 논의가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고 현재는 확정된 상황이 명확하게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20대에서 35세, 20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고 중등도도 좀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아주 뭐 심한 탈모, 뭐 M자 탈모, 그리고 현재는 극히 일부지만 자가 면역성 원형 탈모에 대해서는 또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증도를 나누어 가지고 적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논란은 커질 수 있는 게 이 중증도라는 것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맞아요. 얼마 정도의 범위를 또 눈썹을 포함할 것인가, 또 눈썹 포함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뭐 기저질환을 고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이 논의는 7월 한 번으로는 안 될 것이고 아마 1년에 걸쳐서 아주 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비대면 진료가 통과된 이후에 이 탈모약 처방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약국에서 느끼기에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여자분들이 피부 관리 하시듯이 맞아요. 남자분들은 이제 두피 관리와 이 저도 모발 관리를 하시는 게 인스타를 아닌가. 보니까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거를 꼭 먹어야 되는 약물처럼 또 리스트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젊은 남자들 분들의 이 고민을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급여가 되면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건보 재정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 36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회에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하는 그 나이를 이렇게 고려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발표하신 거는. 일단 저희는 못 봤습니다. 40이 넘어간 사람들은 일단 예외.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이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고, 또 이제 효과의 측면, 그리고 건보 재정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 저희가 어떤 게 결정이 나면 또 금방금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 또는 그냥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댓글로도 이 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내지는 그냥 뭐 무슨 상관이에요 등등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저희도 현장에선 실제로 어떻게 환자들이 반응할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겨주십시오. 네.